12강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무효와 변경, 소멸 나옵니다. 무효. 처음부터 없던 거 무효. 무효할 때 우리 요거 생각나. 아유, 다시 해요 맨날. 그렇죠? 해제. 필기 돼 있을 거예요. 취소. 여기가 원래 취소인데 깔끔하게 하죠. 똑같은 얘기인데 무효. 취소. 자, 해제와 해지는 하나요? 이해보험료 안 내면 해제된다. 됐죠? 해지는 언제 할 수 있다? 아무 때나 하면 틀린 거예요. 나눠본다 그랬죠? 계약자가 할 수 있는 거, 보험자가 할 수 있는 거. 보험자는 계약자가 뭘 잘못했을 때 하는 거고, 계약자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거예요. 해지. 얘는 장래, 미래, 앞으로만 할 수 있어요. 됐죠? 얘하고 똑같은데, 무효하고 얘 똑같은데, 무효는 처음부터 없던 걸 체결했을 때 그때부터 모두 없던 걸로 되는 거고, 취소는 똑같은데 얘랑 얘는 차이는 취소는 취소권 발의를 해야 돼. 나 취소권 할래요 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만약 취소권을 안 하면 앞으로 쭉 가는 거. 자, 계속 나와요 이거. 자, 여기서 이제 무효는 무효, 상법상 무효. 자, 상법상 무효. 보험계약의 청약이나 승낙의 의사표시가 진이 아닌 의사표시. 107조 통정표시 성량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한 보험계약은 무효이다. 맞네. 보험사고 확정 후 계약이다. 자, 이거를 설명을 해야 되나 막 생각이 들어요. 자, 민법까지 해야 돼요. 맞아요. 자, 저희가 이제 시험 제도가 바뀔 뻔했어요. 한 3, 4년 전에 공초까지 다 끝나고 이제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큰일이 있으면서 이제 쭉 왔는데, 그때 이제 얘기가 나온 게 1차 과목을 계약법, 업법하고 민법이 들어와요. 그때 나온 게. 그리고 손사 이론이 지금은 2차로 가고 의학이 1차로 내려오고, 그리고 영어가 이렇게 나온다. 그때 한번 큰일 날 뻔했어요. 2차가 이제 저기가 자동차 보험에 책임근제가 붙으면서 재산보험하고 의학이 내려오고 손사 이론이 이렇게 바뀐다고 그랬는데 큰일 날 뻔했죠. 그 민법 들어오면 난리 나고, 제일 중요한 건 학생들은 상관이 없는데 좀 이렇게 연배가 있으시는 분은 영어 때문에 안 돼요. 영어. 토익 700점. 700점 어떻게 맞아요 우리가? 맞아요. 저도 아니 이게 제 점수예요. 창피하지만 3개월 공부하면 700점 해준대. 어디 핵 거기서. 그래서 3개월 공부했는데 이게 아니 이렇게 나왔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열받아서 한 3개월 하면 된다면요. 그래서 2달을 더 했네. 5개월을 했네요. 5개월 했는데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제가 뭐 할게요? 안 했어. 포기했지. 그냥 저도 영어가 그냥 공부하고 싶어서 옛날부터 그냥 그게 있었어요. 자, 그래요. 이제 우리 민법 안 들어왔어요. 아직 1년 안에는 안 바뀌니까 어차피 우리는 올해 다 공부해서 합격할 거니까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러니까 민법이 있는데 민법에 107조, 108조, 110조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요. 이거 뭐냐면 내가 직접 안 한 거, 나 모르는 거, 사기라든지 아니면 얘 때문에, 아니면 얘하고 짜고 한 거, 뭐야? 결론적으로 뭐예요? 나쁜 거. 나쁜 짓을 하면 어떻게? 무효다. 봐요. 진이 아닌. 이건 내 뜻이 아니야. 나 몰랐어. 이런 거나 통정하는 건 서로 이제 얘랑 짜고 한 거. 요거 위반한 거 무효다. 보험사고 확정 후 계약은 보험사고 확정됐네? 교통사고 났는데 교통사고 났어요. 그리고 자동차 보험을 들었네요. 된다 안 된다? 몰라. 안 되겠지. 당연히 안 되겠지. 근데 그거를 둘 다 몰랐어. 그럼 가능하다는 거예요. 포인트는 그거예요. 보험사고 났어. 근데 둘 다 모르는 거야. 계약자하고 보험자가 몰랐을 때는 계약은 성립 괜찮아. 무효가 아니야. 근데 나중에 뭐 거기까지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안 되고, 보험 계약 당시에 보험사고 이미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그러나 요거 쌍방이 피보험자 이를 알지 못했을 때 그러하지 않는다. 무효가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실적으로 근데 발생할 수 없는데 이게 보험 체결이 되는지 모르겠네. 그냥 그렇게 넘어가요.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시고 나중에 합격한 다음에 논문 쓰시면 돼요. 자,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인 경우, 이때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선이면, 선이 뭐라 그랬죠? 착한 게 아니야. 모르고
모르고 중대한 가치는 없을 때는 대하 보험료 전부 일부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냥 수익자 안에 선이면 중대한 가치 없을 때 같다. 오케이. 자, 취소로 인한 무효. 외워요? 안 외워요? 했는데 외워야 돼요. 뭘 외워야 되냐? 이거 봤잖아요. 약관하고 교부하려면, 교부하고 설명하려면 니네 안 했어. 그러면 언제? 취소할 수 있다 그랬죠.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언제? 3개월 됐죠. 나머지는 다 1개월이라고 했는데 왜 갑자기 3개월 나와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대부분 1개월이에요. 알고 1할 3채 아니면 1할 끝났는데 얘는 어떻게 3개월에 3개월 취소할 수 있는 게 3개월. 어떤 게? 교부, 설명 의무, 약관. 자, 보험 약관의 교부 설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험 계약자는 계약 성립 일로부터 3개월을 취소할 수 있다. 2개 중요해요. 2개. 취소 3개월, 취소 3개월, 취소 3개월. 취소에 따라 보험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 보험자가 일반은 보험료를 전부 반환받을 수 있다. 자,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무효는 무조건 당연히 뒤로 가서 쭉 없어지는 건데 취소권은 취소요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똑같아 이것도. 교부 설명 의무를 위반했네. 너 잘못했네. 그럼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취소 안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아 있다. 그렇죠. 취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취소권은. 되죠? 그러면 그냥 쭉 가는 거예요. 고지의무 위반이 사기인 경우 보험계약자 등의 사기로 고지의무 위반한 경우 사기 쳤네.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취소에 따른 보험계약은 처음부터 무효로 할 수 있다. 사기 쳐서 그런 거. 사기로 인한 위반 이런 것들. 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때까지 알았을 때 그때까지 어떻게 보험료 어떻게 보험료 가져와 반환 가져와 할 수 있는데 자 무효라는 게 자 봐요. 원칙은 무효돼서 어떻게 한다 그랬죠? 준 거 돌려받고 받은 거 줘야 된다는 거죠. 보험료 줬잖아. 그러면 다시 받아야 되잖아. 근데 누가 잘못했어? 계약자가 사기친 거잖아. 재질이 나쁘니까 보험료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다 가져와. 얼른 줘야 되는데 서로 주고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원상태가 되는 건데 얘는 나쁜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무조건 이제 외우지 마시고 나쁜 짓 했으니까 반환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이제 나쁜 거니까. 해제. 계약 후 2달 해제된 것으로 본다. 됐죠? 이거 최고해요, 안 해요? 2달 있다 해지돼요. 돈 가져오세요. 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야. 뭐가? 첫 해. 초회 보험료, 첫 해, 1회 보험료 했을 때 해제는. 그죠? 이건 하나라고 했어요. 이렇게 100번 얘기해도 시험장 가면 이걸 틀리고 진짜 환장해요, 제가. 진짜요. 교수님, 의제된다 그랬는데 이게 간주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이러고 있어요. 이거 틀렸는데. 이것으로 본다 있잖아요. 의제된다, 모습 본다. 그죠? 간주한다, 똑같은 얘기예요. 계속 나오는 거니까. 손해보험에서 무효 뭐냐? 인보험의 무효. 손해보험에서는 그렇게 많이 않는데 여기서는 엄청 많아요. 인보험 많고 판례도 엄청 많고. 손해보험, 일단 손해보험이 뭐예요? 나의 재산이나 재물 같은 거. 그거 손해 있을 때 하는 게 손해보험이고 인보험은 내 몸에 대해서 생명보험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이제 또 얘기해야 돼. 미안해요. 계속 여러분들을 의심해 내가. 여러분들 공부를 안 해. 절대 안 해. 시켜야 이렇게 막 해야지 하지 안 해. 저를 믿기 때문에, 여러분을 믿기 때문에. 자, 우리 이제 지금 배우는 게 뭐예요? 계약법을 배우는 거죠. 계약법에서는 손해보험, 인보험으로 나눈다고 했어요. 나눠요. 네, 나눠요. 우리 업법에서는 손해보험, 생명보험, 재산보험으로 나누는 거예요.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보험이라는 것은 그냥 생명보험이구나. 생명보험하고 똑같진 않지만 생명보험이구나.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내가 아프거나 죽었을 때 그때 해주는구나. 그래서 인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시죠? 그래서 손해보험 계약은 피보험 이익이 없는 계약. 자, 모든 손해보험은 피보험 이익이 없으면 성립이 안 된다. 무효다. 맞는 얘기에 틀린 얘기에. 이게 언제 1번 문제 지문으로 나왔어요. 기출이에요. 진짜.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피보험 이익이 없는 손해보험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뭐냐? 그러면 얘는 또 뭐야? 어디 있어? 피보험 이익 어디 있어? 얘인데 이건 나중에 배울 거예요. 여기 밑에 가서 한 2강 정도 뒤에 배울 건데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돼. 이 건물에 화재보험을 들면 이 건물과 나의 관계,
그걸 피보험 이익이라고 할 거예요. 그냥 그게 뭐예요? 그러지 말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요. 그냥 이 건물에 화재 보험을 들 때 이 건물과 나의 경제적인 불 났을 때 나의 경제가 어떻게 떨어지냐, 손해가 볼 수 있냐, 그 관계가 있는 사람, 그걸 피보험 이익이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피보험 이익이 있는 사람은 이제 쉽게 말하면 건물주나 아들이나 세입주, 그런 세입자, 그런 사람들이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사람과 건물의 이제 이해관계. 자, 피보험이 없는 계약은 손해보험 계약의 피보험자가 보면 목적의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아무런 경제적 이해 관계가 없는 손해를 입지 않는다면 무효가 된다. 초과 중복보험 사기로 인한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 보험자 위험을 부담했기 때문에 할 때까지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일단 초과보험, 중복보험을 알아야 되죠. 뒤에 나오니까 그때 하고 간단하게 뭐가 초과됐어요? 자, 물건은 1억인데 이걸로 보험료를 2억, 보험금을 설정할 수 있다 없다? 할 수는 있겠죠. 근데 보험 사기예요, 그게. 왜냐? 잡아요. 자, 건물이 있어요, 건물. 얘가 1억짜리예요. 1억짜리인데 얘를 보험금이 2억 드는 거예요. 불나면 2억 줄게. 그러면 여러분 뭐 할 거예요? 불질러야지. 그럼 1억짜리 2억을 보내? 아싸.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초과보험이거든요. 안 돼. 그래서 이 1억을 보험가액이라는 거예요. 보험가액. 이건 보험금. 그러니까 보험가액은 보험금은 보험가액을 넘을 수 있다 없다? 못 넘는다. 그걸 넘는 거를 초과보험이라 하고, 중복보험은 똑같아. 넘긴 넘어. 근데 얘는 건물이 하나잖아요. 많이 보험을 많이 들어. 보험을 이렇게 여기 들고 1억짜리를 여기 5천 이렇게 드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뭐 한다? 불내면 5천 받고. 그게 중복보험. 초과보험은 한 곳에서 그냥 2억 딱 땡기는 거고. 사기로 인한 경우에는 안 된다. 그러면 여기서 어차피 또 얘기할 거. 자, 사기로 인해서 그런다. 사기 뭐야? 알면서 고의로 일부러 한 거면 나도 모르게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건물이 1억짜리를 1억에 드는 거 정상적으로 전부보험이라고 했는데 들었어. 근데 시가가 떨어지는 거야. 보험금은 1억이에요. 1억짜리 들었는데 시가가 떨어져 얘가 8천 됐어. 초과보험이네. 맞죠? 어떻게? 무효네? 아니, 이건 사기예요. 나하고 상관없는 거죠. 선의, 착하게. 나도 몰랐어. 그건 괜찮다. 그 나머지 보험금을 떨어뜨리거나 뭐 하면 되겠죠. 이렇게 근데 이것도 누가 잘못했다? 얘가 잘못했기 때문에, 계약자가 잘못했기 때문에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원래 무효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받은 거 다 줘야 되는데 네가 잘못했네? 청구할 수 있다. 임보험 계약은, 자, 여기서 이제 이거는 재산보험 가면 이제 죽어라 할 거예요. 죽어라 할 거고, 뒤에 임보험 파트 가면 죽어라까지는 안 하고 간단히 할 거예요. 15세 미만 심실상실자 또는 심실박약자 사망은 보험사고라는 보험계약은 무효다. 자, 왜? 15세 미만 심실, 일단 얘는 뭐예요? 얘는 심신, 이제 머리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는 거예요. 상실자는 계속 가락이고, 박약자는 심신이 오락가락 하는 거야. 들락날락 하는 거야. 그러니까 괜찮을 때도 있고 안 괜찮을 때도 있고. 근데 그런 사람한테 생명보험 들면 여러분 뭐 할 거예요? 케어할 거예요? 맞아, 케어해야 돼요. 케어, 15세 미만자. 그런 사람들은 뭐 방에 일주일만 가둬놔도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래요. 그런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 사망보험금 어떻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효다. 임보험 안 된다. 15세 미만자. 이거 할 얘기 되게 많은데 15세 미만자. 자, 요게 이해됐으면 넘어가고, 넘어가. 요거 듣는 거고, 이게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외우고 넘어가는 거예요. 요거 듣지 말고 지금 얘기하는 거. 자, 얘가 몇 살이냐면 요때가 14세. 14예요. 10세인데 생명보험을 들려고 하는데 돼야 안 돼요? 된대. 안 되지. 돼야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 15세 미만 안 된다며. 근데 여기 거짓말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쭉쭉 가다가 언제 걸렸냐면 20살이 됐을 때 딱 걸린 거예요. 야, 너 보험 들을 때 14세였어? 15세 안 됐네? 그랬더니 얘가 뭐라 그래? 지금 20세 됐잖아. 20세요.
보험 그냥 유지시켜줘. 그냥 해줘. 무효 안 할래? 돼요, 안 돼요? 안 돼, 이거. 왜냐면 얘는 절대적인 거, 절대적인 거. 절대적인 거. 체결했을 때 14세면은 얘는 걸리면 절대적인 무효이기 때문에 걸리면 바로 뒤에 가는 거야. 그냥 없던 걸로 되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냥 일반적으로 15세 말고 얘가 이 보험이 20세 드는 보험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냥 일반 건강보험이란 말이야. 근데 쭉 가서 얘가 14세에 든 거예요. 근데 쭉 가서 30세, 20세 됐을 때 딱 걸린 거네. 걸린 거예요. 그러면 보험사가 너 들었어요. 14세 거짓말 시켰네. 이거 해지할 수 있다 없다? 그냥 넘어가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안 된다는 거야. 절대적인 무효이기 때문에 그냥 당연 무효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때 이렇게 설명했더니 교수님 얘 고지 의무 위반이니까 보험자가 얘한테 해지 권한이 있잖아요. 왜 그냥 간다 그래요? 깜짝 놀래.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예요. 똑똑해져가지고 이 정도 하면은 여러분들이 내공이 쌓여가지고 질문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툭툭 던져요. 툭툭 던지면 교수님 그건 아니잖아요. 막 그래. 멋있어. 나중에 이제 시험 보기 한 4월 달 시험이면 3월 말이나 4월 정도 되면 질문이 쭉 올라와요. 그냥 이런 거 제가 막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툭툭 던지잖아요. 그런 것들. 이것도 똑같아. 15세 미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시험 문제 나와요. 2차에서 나와요. 이거 1차 나오고 2차 다 나와요. 법이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바뀐 거, 개정된 거 항상 나오는데 저희 나이를 어떻게 써요? 만 나이로 쓰잖아요. 만 나이. 만 나이로 쓰기 때문에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중요시 보고 넘어가요. 그러니까 나오면 맞히면 되니까. 자,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그 뭐예요? 타인의 생명보험인의 사망보험 보험 계약 체결 시 그 타인의 서면을 위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가 없는 경우 그 계약은 어떻게 효력이 없다. 원래는 내가 자 이게 거의 그 엄마가 이렇게 되죠. 엄마, 아빠, 아들, 아빠야. 그러니까 아빠가 죽으면 보험을 엄마가 계약자가 된 거야. 계피수를 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거 항상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일반적으로 그냥 사망보험 말고 생명보험, 지금 생존보험, 건강보험, 뭐 실비보험 이런 경우는 엄마가 피보험자 아빠로 하고 수익자 아들로 한 보험을 그냥 이렇게 들으면 돼요. 그럼 보험자 오케이 돈만 가져오시오. 그리고 끝나는 거야. 근데 이런 경우 이제 아빠가 죽으면 아들한테 보험금이 나가는 거. 타인의 생명보험, 사망보험이거든. 타인의 사망보험일 때는 이 사람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돼요. 당연하겠죠. 서면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서면 동의를 받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무효라는 거야. 서면 동의. 어떻게? 서면, 말로. 동의는 말로 하든 서면으로 하든 뭐 상관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는 꼭 서면 동의를 받아야 돼. 이거 현실에서 문제 많아요. 이런 것들. 서면 동의 안 받으면 지나가다 저 삐리삐리하네. 저 사람 죽으면 나한테 얼마 받는 보험을 체결하면 되죠. 그 다음에 나는 뭐 하면 돼요? 따라다니면 되죠. 죽을 때까지. 피받아 된다고 그랬죠. 우리나라가. 그래서 안 돼서 무조건 그 사람한테 서면 동의를 받아야 된다. 서면 동의 받자. 되셨죠? 요거. 자, 다음. 자, 보험료, 무효와 보험료 반환. 안 보이네. 계약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선의이며 선의 중대한 과실이 없어. 나 잘못한 거 없어. 보험자에 대해 보험료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오케이. 선의이면 중대한 거 없을 때도 똑같다. 오케이. 자, 무효인 계약은 처음부터 법률상 효과가 없으면 무효 효과인의 이익을 반환해야 된다. 무효 효과가 뭐예요? 또 얘기하죠. 죽은 거 받고 받은 거 돌려주고 그거. 근데 얘가 잘못하면 안 줘도 된다. 보험료를 안 줘도 된다. 그거기 하면 돼요. 무효인 보험계약 지급한 보험료는 보험료를 낸다. 하지만 무효인 계약 측의 악의 알면서 중대한 과실 있는 보험계약자는 어떻게 청구할 수 없다. 오케이 됐죠? 그래서 이거 계속 나온다니까 시험 문제 진짜. 지금은 끄덕이고 있는데 시험장 가서 그냥 막 그런다니까. 무효는 원래 주고 받는 거라면요. 그럼 보험료 내가 낸 거 받아야 된다며. 내가 주세요. 언제? 악의일 때. 나쁜 애잖아. 그러니까 됐다. 자, 그 최대 선임 계약의 성격이 한 거고 반환 청구 특별사무나 보험료를 납입할 때부터 진행한다. 자, 우리는 요 정도만 보면 되고 원래는 이게 뭐냐면
소멸시효라는 게 뭐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게 3년, 예를 들어서 2년이다. 근데 보험료 반환 청구권을 3년이라 보면, 봐요. 요때 이제 보험료를 냈어요. 그럼 언제까지? 3년까지 반환 청구를 하는 거야. 그럼 요때는 4년째는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게 맞아요. 그거는 요때 일시불로 냈을 때고 거의 보험료를 일시불 안 내잖아요. 생명보험은. 그렇죠? 한 달, 1년 됐어. 한 달, 2년 됐어. 한 달, 3년 됐어. 그러면 이때 4년째 됐을 때는 요때는 보험료 반환 청구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야. 있다는 거. 어렵지 않아요, 이거.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거? 그러니까 일단 좀 어려워. 이거부터 생각하시고, 일단 보험료 반환 청구권은 3년이니까 그때 언제 보험료를 냈을 때부터 3년이다. 거기까지. 그게 이해되면 이거 실적으로 보험료라는 게 한 방에 내는 게 아니고 한 달 내니까 1년 지난 이후부터 3년이 안 된 것들에 대해서는 청구를 할 수 있겠구나. 이게 판례라는 거예요. 또 판례라 그러면 또 겁먹으니까. 대체 요 내용이에요. 소멸. 위험 변경 소멸했을 때 알았을 때 위험 자체가 없어 그 계약은 무효가 된다. 오케이. 됐죠? 됐어요. 보험 계약자가 계약 당시에 보험료 정한 경우 얼마 했을 때 그 위험이 소멸한 경우 계약자가 보험료를 감액을 청구할 수 있겠죠. 나 이만큼 위험이니까 나 얼마 낼게. 정했어. 근데 위험이 소멸됐어. 소멸된 거는 어떻게? 돈 내놔. 10만 원이니까 8만 원만 낼게. 그거. 자, 보험 기간 중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되거나 고위 위험에 현저했을 때는 보험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오케이. 자, 보험 기간의 종료. 보험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계약이 소멸되겠죠. 보험사고 발생하여 보험금액이 전액 지급되었다면 보험기간 만료되기 이전에 보험계약은 소멸하겠죠. 보험사고. 그러니까 실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들 있잖아요. 자동차 보험 예를 드는데 자동차 사고인데 자차. 그러니까 자기 차량에 손해가 있으면 해주는 게 자차거든요. 자기 차량 사고인데 내 차가 이게 1억짜리인데 크게 1억짜리인데 제 차가 말고 그냥 일반적으로 1억짜리인데 사고 나서 1억의 손해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1억 주고 없어지는 거, 소멸되는 거야. 그 얘기예요. 소멸되는 거.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험 그거는 틀려요. 우리 이제 암보험이나 이런 것들 암 걸렸다고 암이 소멸되진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것도. 자,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의 목적이 보험사고 외에 원인의 소실되는 보험 이익과 소멸하면 보험계약이 종료된다. 오케이. 됐죠? 됐어요. 파산했을 때도 이거는 실적으로 파산은 업법에서 많이 나와. 이거는 파산했을 때 3개월 안에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파산되면 3개월 동안 기간을 주고 그때까지 돈 해지해서 돈 가져가세요 하고 3개월이 딱 지나면 이게 파산해서 없어진단 말이에요. 자동 강제로 되는 거예요. 보험자가 파산 선고를 받을 때는 보험계약 피해는 해지하고 파산 선고 3개월에 경과하면 해지하지 않는 경우 그는 효력이 읽는다. 없어진다. 자, 보험계약이 파산하면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은에서 파산 보험료를 미납일 경우는 타인의 2차적인 보험 납입한다. 오케이. 뜻 알죠? 계약자가 돈을 못 내. 그러면 원래는 없어지는 건데 누구? 수익자네 피보험자한테 야, 계약자가 돈 못 내니까 네가 돈 낼래? 안 낼래? 낼 거야? 그럼 유지. 안 낼래? 가라. 계약 당사자 누구다? 보험자하고 계약자는 아무 때나 해지할 수 있고 보험자는 얘가 잘못했을 때, 계약자가 잘못했을 때 뭐 제일 큰 게 뭐야? 돈 안 낸 거죠. 돈 안 낸 거. 사고 발생. 보험사고 발생하기 전에 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얘가 타인으로 인한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이 얻지 못한 증권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그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오케이. 자, 해가지고 넘어가고. 자, 보험계약자는 파산 외에 보험사고 발생을 언제든지 임의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두 번째,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 증권을 소지해야 된다. 여기까지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세요. 계약자를 임의로 해지하는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느나 미경과 보험료를 반환도 청구할 수 있다. 미경과 보험료는 일단 내가 1년치를 낸 거예요. 근데 경과가 안 된 거야. 자, 1년치로 이렇게 보세요. 마음이 착한 사람만 보여. 이렇게 했는데 중간에 해지된 거 6개월 있다가. 근데 보험료는 1년치를 낸 거예요. 그럼 나머지
지나오지 않는 것들은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거고, 보험사고 발생 후에 보험 금액이 지급받더라도 보험 금액 감액되지 않는 보험이라면 보험 계약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거 질문 많이 하는데 나 보험 금액이 어디 갔어? 이거 감액되지 않는 보험 뭐예요? 모르겠는데. 우리가 실적으로 우리 보험 사고가 났어. 예를 들어 암보험 했는데 암보험을 했어. 근데 보험 금액 감액이 되나? 책임보험 같은 거 있잖아요. 책임보험, 자동차 보험, 뭐 시설 배책, 있어 보이죠. 영업 배책, 의사 배책, 소유비 배책, 막 그런 것들, 그런 거 있을 때는 내가 보험금을 청구했다고 보험금이 내려가진 않아요. 보험금액 1억인데 얘한테 2천만 원 줬다고 다음에 사고 나면 8천 기준에 주는 게 아니고 1억 기준에서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아는 대부분. 근데 얘는 뭐냐면 우리 연금보험 알아요? 연금보험은 내가 얼마큼 타가잖아요. 1억인데 내 2천을 타가면 8천이 남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게 감액되는 보험이에요. 연금보험. 근데 여기까지 생각하지 마시고 또 연금보험이 뭐예요? 그러다 가끔 연금저축보험은 뭐예요? 연금저축 펀드는 뭐예요? 그냥 우리는 감액되지 않는,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감액되지 않는 보험은 보험금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렇게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보험자에 의한 해지. 보험자는 초회보험료 미납 아니면 고지의무, 이거 맞죠? 통지의무, 유지의무 뭐 그런 거 했을 때 해지할 수 있고, 해지환급금은 보험에 대는 보험 개정해가지고 일반 손해에서 적용하는 일반적이다. 됐죠? 넘어갈게요. 이거. 자, 부활. 보험계약의 부활. 보험계약 부활은 자 652항에 따라 보험계약 해지되고 600은 계속보험료를 안 냈네. 계속보험료 안 내서 해지환급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 내에 연체보험료 약정을 붙여 보험자에 지급하고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첫 번째, 부활 다시 태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쭉 보험이 있다가 어느 순간 해지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느 기간에 해지시키는 거예요. 부활시키는 거야. 왜? 이 보험이 좋으니까. 보험을 들 때 보험료를 산정할 때 연세 있잖아요. 나이가 되게 중요해요. 생명보험이나 뭐 실비보험도 똑같고 젊었을 때도 되게 싸요. 근데 60대, 70대 가면 실손보험도 안 들어주려고 그래요. 보험료도 뭐 40만 원, 50만 원 내고 막 그래요. 그거기 때문에. 근데 보험을 하다가 해지됐는데 얘를 살리고 싶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거예요. 일단 계속보험 미납으로 해지된 이유가 있겠죠. 고지의무, 통지의무 위반으로 해지가 될 수 있고 돈을 안 내서 해지될 수도 있죠. 근데 돈을 안 내서 해지된 계속보험료 미납으로 인해 해지됐을 때만 하고, 됐죠? 그때 첫 번째. 두 번째, 계약자가 해지환급금을 탄 게 아니야. 자, 해지됐어. 그럼 해지되면 뭐예요? 여태까지 부은 거 해지환급금을 가져가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걸 안 가져왔는데 내가. 오케이. 두 번째, 요거 두 개. 요거 계속보험료 미납. 세 번째 일정 기간 내에 자 해지됐네. 미납보험료 안 가져왔네. 그냥 나 가만히 있어. 1년, 10년, 100년. 100년까지 안 되고 한 4, 5년 돼서 나 부활할래요. 환정하겠죠? 보험자에서. 근데 기간이 있어. 3년 동안. 일정 기간 3년 동안 신청을 해야 돼. 뭐 약정이야 당연한 거고. 지급하면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자, 단기. 화재보험, 배상보험도 장기에 활용된다. 왜냐? 당연하겠죠? 긴 것들, 오래된 것들. 자, 이게 법적 성질해가지고 이거는 참고만 하는 거예요? 어려워. 새로운 계약, 신계약이 아니라 해지된 기존 계약을 회복시키는 상법상 특수한 계약이다. 특수하구나. 일반이 아니고 특수하구나. 해지된 계약을 부활하면 기존의 계약과 동일한 담보로 계약 체결을 처리된다. 그렇죠? 해지돼가지고 다시 부활되면 얘가 그대로 되는 거죠. 그대로. 기존 계약에 무효, 실효, 해지 등의 원인이 있다면 그 원인이 제거되지 않는 이상 부활 계약에 여기서도 그대로 인정한다. 넘어갈게요. 그냥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었어. 그러면 새로 부활했다고 얘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없어지는 그대로 오는 거. 그래서 얘를 없애야 되는 거죠. 자, 부활의 요건 첫 번째 계속보험료 미납 해지, 최초보험료 미납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최소한 부활을 대상을 한다. 두 번째 해지환급금 미입 반입. 해지환급금 보험을 반환을 해야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에도 부활의 청약은 가능하다. 자, 이것도 뭔 얘기냐면
우리 이제 생명보험에서는 저축보험, 아까 보험료 했을 때 있잖아요. 영업보험료에서 순보험료하고 부가보험료가 있다. 근데 순보험료에서는 저축보험료, 순보험료 플러스 저축, 적립보험료 그런 게 있었다. 이제 살짝 얘기를 했는데 그 저축보험료가 없는 보험도 있어요.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대부분 없거든요. 고려했을 때 그것도 어떻게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야. 세 번째, 이자 지급 당연한 거고 이자. 청구기간은 3년. 청구기간 3년 중요해요. 자동차 보험 30일인데 그냥 청구기간은 3년. 얘는 짧으니까 이 기간 중요해요. 3년. 부활의 효과는 똑같대요. 해지되었을 때 보험료 회복되고 기존에 무효했으면 없애야 되고 기존에 고지 의무했다면 주장할 수 없고 기존 계약의 해지일로부터 부활 청구하기 이전까지 상황을 발생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당번은 인정한다. 이것도 많이 본 얘기. 자, 빨리빨리 할게.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 이때 이제 계약을 유지하다가 해지된 거예요. 실효된 거 이제 해지. 계속 보험료를 못 내 가지고 원래는 따져보면 어떻게 돼요? 여기 2달 전으로 들어가서 15일까지 하고 진짜 질문한다니까. 아, 교수님 이거 아니에요 이거? 해지되려면 2달 얘기하고 최고 기간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오케이. 그래가지고 이때 이제 해지된 거야. 어쨌거나 해지된 거. 그럼 어떤 기간 해가지고 이때부터 다시 부활이 된 거죠. 3년. 요거 안 받고 해지한 것금 안 받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자. 기존 계약의 해지 요 날부터 요 날까지 사고 난 거는 해줘야 안 해줘? 당연히 안 해주죠. 당연한 거죠. 이 얘기도 똑같이. 자, 그러면 이때 사고 난 거 해줘? 안 해줘? 안 해주지. 체결한 날이 이때. 이제 똑같아. 해지됐다. 요거 체결이잖아. 요때까지는 안 해주고 이때도 사고 전 사고 담보. 우리 이거 배웠죠. 요거 청약가 어느 정도 돈을 냈는데 얘가 오케이 하기 전에 사고가 났네. 이거 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 승낙 전 사고 담보 똑같아 얘도. 되시죠? 얘도 인정된다는 거예요. 자, 교보 설명. 기존 계약의 체결 당시에 요 설명 이해 안 했다면 부활 당시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요때 다 이 약관은 뭐고 이건 어떠고 뭐 우리 얘기해야 될 거 있잖아요. 특약 같은 거. 우리 26회 특약이 있어요. 운전자 한정 특약이 있어요. 자꾸 어려운 얘기하죠 제가.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요때 설명을 했다. 그러면 요때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대신에 요때 뭐 갱신하거나 새로운 게 있다. 그러면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도중 약관의 변경 사실은 의무가 있다. 자, 타인 요것만 하고 쉴게요. 타인을 위한 계약. 자, 타인을 위한 계약을 들어가네요. 을이 들어가면 뭐다? 보험금을 딴 사람이 받는 거야. 내가 아니고 딴 사람이 받는다. 을. 뭔 얘기인지 모르죠? 여기를 시간이 없었어. 을. 자, 타인의 생명보험이면 일단 그걸로 이렇게 생명보험이 계피수가 있는 게 편하잖아요. 계피수가 있을 때 타인의 하면은 계약자하고 피보험자가 틀린 게 타인의 생명보험, 손해보험, 뭐 생존보험 막 그런 거고 타인을 보험은 타인 돈을 받는 사람, 너를 위해 보험 들어서 돈을 받는 사람, 수익자, 계약자하고 수익자가 틀린 거, 타인을. 그러면 여기서 타인을 위한 보험은 뭐예요? 이거. 됐죠? 됐어. 됐어. 자, 타인을 위한 보험은 쭉 해가지고 여기 한번 읽어보시고 요거.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자는 계약자가 타인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자기 명을 체결한 보험계약을 말한다. 오케이. 손해보험과 생명보험 틀리겠죠. 왜냐? 손해보험은 수익자가 있다 없다? 없다. 왜 없어요? 그러지 마시고. 이거 시간도 없는데 자, 간단하게 얘기하면 손해보험은 뭐예요? 나의 재물, 재산 뭐 이런 거잖아. 건물에 불나면은 누가 돈 타러 가면 돼요? 돈 받으러. 피보험자가 보험회사 가서 돈 주세요 하면 되잖아요. 나 우리 집에 불났어요 하면 되는데 생명보험은 내 몸에 대해서 받는 거잖아요. 만약에 피보험자가 난데 내가 죽었어. 그럼 내가 돈 받으러 가야 되잖아요. 피보험자가.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수익자를 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손해보험에서는 계피만 있고 인보험에는 계피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보험은 계약자하고 피보험자가 틀린 거를 타인을 위한 계약이다. 헷갈리면 안 돼요. 돈 받는 사람,
인보험은 계약자, 수익자가 틀린 거야. 보증보험 넘어갈게요. 채권자서 대표적인 거. 사망보험 수익자이다. 상속인이 보험 수익자인 보험이다. 오케이.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성립요건은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성립요건은 계약 당시 타인을 위하여 얘기를 해야 돼. 명시적, 묵시적. 명시적 말해. 표현을 해야 되는 거 묵시적. 그냥 그럴 거. 나 한다. 하겠다. 이해되시죠? 명시적, 묵시적. 그냥 돌려서 얘기하고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 의사표시가 분명하지 않을 때는 전후사정 처면 타인을 위해 보면 여유를 판단해야 된다. 또 판례래요. 타인 판례고 통설은 의사표시가 분명해. 계약자 자신을 위한 것을 자기 보험이다. 얘 거예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 거예요 얘기를 안 하면 어떻게 된다? 내 거예요. 자기를 위한 계약으로 한다. 집합된 물건. 집합보험 또 나왔죠. 하는 보험계약. 집합보험은 그 가족이나 사이에서도 체결한 것으로 본다. 가족 또는 사용의 물건에 대해서 타인을 위한 보험이 된다. 자, 간단하게 집합보험이 뭐냐면 우리 이제 총괄보험 집합보험. 그러니까 이렇게 창고에 물건을 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드는 건데 우리 가족 물건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가족은 원래 면책이란 말이에요. 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그거를 사고 났을 때 이 가족 물건도 어떻게 타인으로 봐서 보상해 준다. 그 얘기인데 뒤에 집합보험 할 거예요. 여기서 안 한다. 손사 이론을 할 거니까 그때 말씀드릴게요. 그냥 이렇다. 근데 시험은 나왔어요. 이게. 계약법에서 나왔어요. 그냥 요거. 가족 사인의 물건도 타인을 위한 보험으로 한다. 그래서 보상해 준다. 그게 답이거든요. 특정한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불특정해서 가능하다. 손해피보험자가 적어도 손해 발생할 때까지. 언제? 손해 발생될 때까지. 언제? 피보험자는 얘가 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는 수익자 지정하는 경우는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 지정. 이게 나중에 할게요. 이거. 인보험은 가서 보험 수익자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아요. 제가. 시험 문제도 많이 오고 여기 많이 나와요. 이것도. 인보험 같은 경우.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은 타인의 위임 여부와 상관없이 성립하고 그러나 손해보험 경우 그 타인의 위임 없을 때는 계약자 이를 보험자에게 알려야 된다. 마지막. 자, 효과, 판례. 타인의 수익에 의사표시가 하지 않을 경우는 이익을 받는다. 그래도 의사표시 안 해서 받는데 타인은 보험계약자에 통하거나 동의 등을 얻지 않고 보험자에 직접 보험금을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그 외에 지급기인의 연기 등의 권리에 의해서 처분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냥 판례는 나를 위한 보험이라면 그럼 내가 알아서 할게.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은 피보험자가 고지의무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어떻게 쭉 해가지고 얘도 부담을 해야 된다. 고지의무는 누구다? 계약자 피보험자. 통지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그 얘기. 보험계약자 보험료를 미납하게 되어 보험자가 계약을 해제되면 어떻게 얘한테도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된다. 왜냐? 얘 거잖아. 너를 위해 드리니까 계약자가 뭐 안 된대. 그럼 얘한테도 얘기한다 안 한다? 한다. 되셨죠? 끝 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